2026년 8월 21일 미투인베스트 로빈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을 데이터로만 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은 한마디로 약세. 코스피가 이번 주 0.9% 하락했고 국면 점수는 0.33예요. 자, 바로 시작하죠.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93%였어요. 방향은 아래로 쭉 내리막길이었죠. 마치 계단에서 한 발짝씩 내려가는 것처럼 시장 분위기는 중립 약세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외국인은 큰 돈을 들고 사면서 방향을 틀었거든요. 마치 빗자루로 쓸어던진 먼지를 다시 모으듯 반등의 불씨가 조금씩 피어오른 셈이죠. 거기러 많이 나는 장에서 저희 포트폴리오는 주간 0.47%로 버텨냈습니다. 마치 폭우 속에서도 우산을 든 채 서 있는 것처럼 현금을 6.9억 원이나 단단히 지켰어요. 지금 데이터가 말하는 건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 거죠. 오늘 코스피가 6,978포인트에서 출발해 6,913포인트로 내려왔죠. 한 주 동안 마이너스 0.93%, 거의 옆으로 기어가는 듯한 흐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일기장처럼 위아래로 출렁였지만 큰 방향은 잡히지 않은 모양이죠. 고점과 저점 사이 7.8% 폭, 하루 등락보다 훨씬 큰 흔들림이었어요. 오른 날도 내린 날도 이 일식, 시장이 공포에 질린 건 아니지만 눈치 보는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출렁일 때 개별 종목은 두세 배 더 크게 흔들리니까 먼저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이제 시장이 어디로 무게를 싣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까요? 그럼 오늘 시장에선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미금리 안정 40조 원 주주 환원의 코스피, 6,800선 회복,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 물론 이게 원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요. 시장은 늘 여러 이유가 겹치니까요. 다만 시장이 뭘 보고 움직였는지는 알 수 있죠. 코스피가 열흘 동안 무려 10%나 급하게 내려갔죠. 이런 급한 감속을 마치 미끄러운 계단에서 뛰어내려가던 아이를 잡듯이 바닥 상승 초입에 발을 디딘 셈이에요. 화면의 회색 선이 그 흐름을 초록색으로 칠해진 구간이 우리가 잡은 안전한 발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신호등 하나가 켜졌어요. 시장 도함수라는 게 크게 빠진 뒤 다시 위로 향할 때 쏘아 올리는 첫 번째 힘 같은 거죠. 이 신호가 켜지면 다음 20일 평균 플러스 5.2%라는 기대치를 80% 확률로 향해버려요. 물론 점수는 0.51에서 0.33로 내려가며 약세 쪽으로 무게가 실렸어요. 마치 저울이 기울어진 듯 시장 전체가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엔 신규 매수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게 현명해요. 파도가 밀려올 때 혼자 헤엄치려 애쓰기보다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단 우리는 바닥에서 잡은 종목을 강제로 뺏기지 않게 고쳤어요. 이렇게 변곡점을 놓치지 않으면 반등을 통째로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말하는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늘 시장이 움직이는 힘, 결국 누가 사고 누가 판다는 거죠.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기관이 3조 4천억 원, 개인이 41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순매수가 플러스면 사들인 거고 마이너스면 판 거죠. 이번 주는 특히 외국인이 사려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갑자기 출항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해요. 큰 배가 움직이면 작은 배들은 그냥 따라가죠.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밀려 올라가고 팔면 아무리 개인이 받아도 위로 잘 안 가거든요. 물량의 무게 자체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외국인이 파는 국면에서 개인이 그걸 다 받아내는 그림이 오래 이어지면 보통은 개인이 지쳐서 마지막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 항복 지점이 진짜 바닥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잦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 계속 팔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위로 밀어올릴 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수급의 방향을 매수 판단의 배경으로 깔아두고 봐요. 큰 손들이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미국 시장이 저희 시장에 큰 물결을 주도하고 있죠. 이번 주 나스닥이 26,180선, S&P 500이 7,674포인트를 지키고 버텨주었거든요. 미국이 이 정도면 강하게 버텨주니 저희 시장도 낙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왜 미국을 봐야 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나 미국 증시라는 기준을 보고 돈을 넣고 뺄 줄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코스피 방향을 예측하려면 저희 앞만 들여다보다가 미국이라는 큰 물결을 같이 봐야 해요.
이번 주 약세를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위험 회피 분위기가 함께 작용한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나스닥과 S&P 지수가 흔들리면 외국인 돈이 저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양이에요. 이런 흐름을 보면 저희 안에 작은 파도만 봐선 안 된다는 뜻이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조수처럼 우리를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의 방향을 보려면 이 미국 지수부터 같이 봐야 해요. 바깥 흐름도 같이 보죠. 해외 증시 쪽에선 트럼프 6월 주식 거래 1000여 건, 거래액 최대 3,650여. 국제경제 쪽에선 니게 캐나다 관세전 격화, 보복의 추가 대응 예고. 우리 지표에 당장 숫자로 잡히진 않지만 이런 얘기들이 며칠 뒤 수급으로 넘어. 금리가 돈의 값이라는 건 마치 물가가 오르면 물 한 병 값이 오르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으로 돈을 옮기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야 그 돈이 다시 주식으로 흘러들어 오거든요.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4.74% 수준이에요.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한 신흥국 주식인 우리에게는 바람이 세게 불어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은 저희 주식을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니까 팔고 나가려 하죠. 그러면 금리와 환율은 종목 고르기와는 멀어 보여도 사실은 큰돈의 방향을 정하는 근본 배경이에요. 우리가 약세장에서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어요. 在数字社会的梦里，结果过年了都有，考虑所有저게 원하는 거니 가능치고요. 종목보다 시장을 먼저 봐야 보여요. 오늘 코스피가 하루 종일 심장이 터질 듯 7.8%나 출렁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미친 듯이 뛰다가 갑자기 멈추는 마라톤 경기 같아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매일 치고받는 격전지였죠. 초보는 이 출렁임에 심장이 같이 뛰어서 하루하루 사고 팔다가 지쳐버리죠. 근데 고수는 오히려 이 공포를 기회로 봐요. 좋은 종목이 심장이 멈추는 듯 눌려 싸게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격렬한 출렁임은 시장에 확신이 없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흥분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움직여야 해요. 이제 이 출렁임을 기회로 삼는 법을 배워볼까요? 변동성 얘기가 나온 김에 약세장에서 가장 흔한 함정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가가 쭉 떨어지는데 중간에 하루쯤은 꼭 튀어오르는 날이 있어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도중 문이 열리면서 잠시 멈추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빠져나갈 때 못 타던 사람들이 나만 남았으면 어떡하죠 싶어서 급하게 그 올라오는 날에 뛰어올라 버리거든요. 소외되는 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세장의 이런 반등은 대부분 며칠도 못 가고 다시 꺾여버려요. 그래서 급하게 탔던 사람이 또 물리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저희 규칙은 정반대예요. 반등하는 날 흥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등이 진짜인지 데이터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요. 겁이 많은 게 약세장에서는 실력이죠. 조급함은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남들이 다 살 때 한 박자 참는 거,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지금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의 성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자본금 대비 총평가액은 10억 4,100만 원이고 누적 수익률은 4.11%예요. 이번 한 주만 떼어보면 0.47%, 한 달로는 마이너스 1.06%, 석 달로는 마이너스 7.89%죠.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은 5개이고 현금은 6억 9,1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번 주는 흐름 속에서도 플러스를 지켜냈다는 게 포인트예요. 컴빙,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이 그래요. 50%를 잃으면 본전을 찾으려면 100%를 벌어야 하거든요. 손실은 회복이 훨씬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약세장에선 화려하게 버는 계좌보다 덜 잃고 살아남는 계좌가 결국 이겨요. 이번 주 손실이 지수 하락의 몇 분의 1에 그쳤다면 그건 방어가 작동했다는 증거예요. 마치 폭풍우를 피해서 비를 맞지 않는 우산처럼요. 현금을 두둑이 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시장이 진짜 돌 때 살 실탄이 있다는 거니까요. 약세장에서 현금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무기예요. 남들이 공포에 팔 때 현금 낸 사람만 웃으면서 좋을 수 있거든요. 선택지별로 가팔은 차이가 났네요.
삼성전자후가 8.49%, SK하이닉스가 3.66% 상승했어요. KB금융은 1.61%, 현대차는 마이너스 1.07%였죠. HD현대중공업은 5.23%로 가장 많이 내려갔고요. 종목마다 기복이 심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손실난 종목을 끝까지 붙들고 오른 종목만 조금 벌고 빨리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엔 손실 종목만 쑥쑥 쌓이죠. 반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손절 라인에 닿으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목표에 닿으면 욕심내지 않고 이익 챙겨요. 이 규칙을 기계처럼 지키는 게 약세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두 종목 크게 물려서 전체가 휘청이는 일, 그걸 막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죠. 손실을 작게 자르는 습관 하나가 결국 계좌의 수명을 결정해요. 물건을 살 때 비싸게 샀으면 빨리 버리고 싼 데 살면 오래 붙잡는 거잖아요. 투자도 똑같은 원리랍니다. 감정으로 붙들지 마세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규칙만 따르시면 돼요. 이주 거래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신규 진입은 83건, 추가 매수는 79건이었는데 손절은 22건, 익절은 딱 1건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계단에서 83단계 올라가려다 22단계에서 내려온 셈이죠. 계단을 오를 때는 힘을 다 쓰지만 내려올 때는 조금만 힘을 써도 돼요. 그래서 거래가 적은 주도 종목이 많아졌죠. 사람들은 뭐라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약세장에서 가만히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실력이죠. 손이 근질거려도 참는 거니까요. 억지로 자리를 채우려고 아무거나 담는 것, 그게 계절을 망치는 제일 흔한 길이죠. 우리는 확신이 설 때만 방아쇠를 당겨요. 이주 어떤 종목이 주목받을지 궁금하죠. 먼저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모델이 구체적인 종목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사세요라고 지시하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대신 매일 급등 가능성 점수가 높은 종목들을 엄선해 관찰만 해요. 이게 뭐냐면요. 시장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배가 평평해지고 방향을 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방아쇠를 당기는 셈이죠. 그럼 이 점수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뉴스나 테마로 고르는 게 아니라 과거 수년치 데이터를 학습해 숫자로 계산해요. 수급이나 거래량, 가격 위치를 종합해서 이 조건이면 크게 오를 확률이 높았어라고 확률을 매기는 거예요. 감이 아니라 확률로 접근하는 거죠. 물론 확률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점수를 시장 국면이라는 큰 필터랑 항상 같이 써요. 확률이 높은 종목을 시장이 받쳐줄 때 규칙대로 담는 거예요. 이거 큰일인가 싶죠? 근데 뜯어보면요. 이 명단은 살 종목이 아니라 준비된 총알이라고 생각해요. 방아쇠는 시장이 허락할 때만 당기니까 시장이 방향을 잡고 받쳐줄 때 이 명단에서 조건이 딱 맞습니다. 갈미 아니라 확률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확률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점수를 시장 국면이라는 큰 필터랑 항상 같이 써요. 확률이 높은 종목을 시장이 받쳐줄 때 규칙대로 담는 거예요. 이번 주 코스피 마이너스 0.93% 움직였죠. 숫자만 보면 뭐 그리 큰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은 계단에서 한 발짝 내려온 느낌이에요. 그 계단 한 칸이 쌓이면 몇 년 걸려 올라가는 계단을 다 내려와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시장이 중립 약세 국면이라고 하죠. 이런 장에서 화려한 배팅보다는 현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기는 것처럼 잃는 것을 피하는 게 버티는 비결이거든요. 한 번의 큰 손실이 몇 년의 수익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원칙을 되새기죠. 생각해보세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벌었느냐가 아니에요. 큰 손실을 피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급함은 계좌의 적이에요. 시장이 방향을 잡을 때까지 규칙대로 기다리는 게 전략이죠. 기다림도 오면한 전략이니까요. 다음 주엔 뭘 봐야 할지 세 가지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국면 점수가 지금 0.33인데요. 이 숫자가 조금만 오르면 안 되는지 계속 내려가는지 봐야 해요. 마치 체온 수치가 오르는지 보는 것과 같아요. 방금 그 온도에서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방어 자세를 바꿔야 할 첫 신호죠. 다음으로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봐요. 큰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이니까요. 은행에 예금을 하듯 큰 자금이 들어오면 진짜 전환점이에요. 외국인이 사주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어요. 셋째, 미국 시장과 금리 흐름을 봐야 해요. 저희 시장은 결국 글로벌 매크로를 따라가거든요. 미국이 안정되고 금리가 진정되면 외국인 돈이 돌아올 길이 열려요.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는 눈치를 봐야 하죠. 왜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냐고요? 하나만 좋아선 소용없어요. 국면 점수만 올라도 수급이 안 따라주면 반등은 짧게 끝나버려요.
마치 달리는 차가 엔진만 돌아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면 속도가 안 나가요. 세 개가 같이 방향을 틀 때 그게 진짜 전환점이에요. 그때 우리는 현금을 풀고 관심 명단에서 조건 맞는 종목을 담기 시작할 거예요. 반대로 이 신호들이 계속 안 좋으면 다음 주에도 지금처럼 현금을 지키면서 기다려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않는 게 실력이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좋아질 때 우리는 방어에서 공격으로 무게로 옮길 거예요. 그 전까진 인내하세요. 데이터가 말하듯 서두르지 않는 게 답이에요. 이번 주 정리가 여기까지예요. 정신이 없는 날들 속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시장이 훨씬 차분하게 보이지요. 마치 빗물 웅덩이를 밟다 말고 멀리서 큰 흐름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는 매일의 출렁임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가 주는 큰 흐름을 보고 판단해요. 다음 주에도 시장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대신 잘 정리해서 가져올 거예요.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잖아요. 이번 주 하나로 웃고 올 필요도 없죠. 우리는 매주 데이터를 쌓으면서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다음 주도 같이 시장을 봐줘요.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힘이거든요. 주말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참,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세요.